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거대 야당 그리고 뭐 경찰, 검찰, 공수처 할 거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내란수계다, 내란죄다, 그래서 사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광분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차분하게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지난 1980년대 5.18, 그러니까 5월 17일, 18일 사이에 비상계엄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대통령은 누구였나요? 최규하 권한대행이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유지한 상태였는데, 그러면 최규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나요? 아니죠. 그 당시 전두환 씨라는 보안사령관인가요? 그 당시? 보안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군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 교도소에도 들어왔었는데 비상계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계엄사령관이었을 겁니다. 하여튼 보안사령관,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군의 보안사령관이었는데 어떤 하나회를 조직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5.18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나중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된 이후에도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됐습니까? 노태우 되고 김영삼 됐죠. 김영삼 대통령 때 내란죄로 구속이 됐어요. 많은 국민들이 비상계엄, 내란 이런 게 이제 각인이 됐다는 것이죠. 에? 전두환 씨가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고유권한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은 헌법과 개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단 말이죠, 대통령이. 이거는 내란죄 성립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하는 헌법과 개헌법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는,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면서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몇 조입니까? 78조인가요? 그리고 81조가 이제 국헌문란인데, 이건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헌법이나 개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190명이 해제 요구권을 발동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 대통령으로서는 법을 어긴 게 없어요. 헌법과 개헌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통수권자가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요? 대통령의 담화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이다. 입법을 폭주하고 예산을 폭주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심지어 감사원장, 행정기관장, 검사 탄핵시키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말이죠. 거기다가 판사까지도 탄핵을 겁박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그들이
국회에서 폐악질을 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참정권인 투표. 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투표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가? 그거를 규명하겠다, 원인을. 그리고 검찰에서도 수사가 안 됩니다. 왜? 서버를 압수수색하려면 법원에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영장이 기각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지요? 또 법원하고 다 사촌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규명하고자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검찰총장 시절부터 부정선거를 많이 정보를 입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급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이 많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김일성 장학금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세뇌를 당해가지고 철저한 종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북한 애들은 해킹 잘하지요. 우리나라가 다 컴퓨터 사주고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역용해가지고요. 지금 정찰국에서는 7,600명의 사이버 테러단이 있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입법사법 행정기관 모든 게 정보가 다 틀렸어요. 모든 정보가. 심지어 사법부에 있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사건 다 틀렸습니다. 법원에 있는 사건들. 그리고 원래 국정원은 간첩 잡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법에서 수사권이 박탈됐어요.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어떤 국회의원, 더불당 국회의원이 국정원에서 조사권까지도 박탈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국가정보원법도 폐지시키겠다. 심지어 검찰청법도 폐지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 못 들어봤습니까? 완전히 검찰 수사권 박탈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개혁하겠다고 교육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 연금개혁, 4대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좀 하려고 하면 거대 야당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그러니 대통령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일 좀 해보려고 하고 말이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임명한 임명권자들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니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자식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아무리 정부 조직법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야 국가가 유지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자기 새끼들을 임명했는데 탄핵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그래도 2년 6개월을 참고 견뎠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뚝심 있는 대통령. 자, 그런 분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래서 지난 5.18 비상계엄과 이번 12.3 비상계엄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 공수처 이자들이 수사하겠다, 외국 출국 금지하겠다, 긴급 체포하겠다, 이들 장난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요, 대통령으로서 형사소추권이 없어요. 기소당할 일도 없어요. 내란죄도 아니죠. 외환죄도 아니죠.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소도 당하지도 않고 수사도 안 받고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국회에서 탄핵 결의가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위가 올바르게 법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법리를 따지는 것이지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서울시 의원 있죠?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보다 힘이 더 센 서울시 이종배 의원이 고발했습니다. 누구를? 누구를? 오동훈 공수처장 고발했어요. 시민들이 고발해야 된다고. 이들은 기소권도 없어요. 수사권도 없다고. 그리고 왜 대통령이 내란죄가 성립됩니까?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되면 공수처장 수사 대상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둘 다 건방 떨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배 의원이 고소고발한 거 아니에요? 뭘로? 직권남용죄로. 그러니까 막 언론이 띄우는 거죠. 야,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야 내란죄. 언론도 잘못됐죠. 방송들 편파 방송하면 안 되잖아요. 조중동 부정선거에 붙자도 꺼내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방송해드렸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내일 대통령 출두하라고요? 나갈 필요 없는 거지요. 수사 대상이 아니라니까. 왜?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18 비상계엄과 이거는 내란죄 성립되는 거지요. 통수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12.3 비상계엄은 통수권자로서 고유권한이고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도 아니고 기소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동훈 공수처장도 판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거대 야당하고 또 이런 게 있었어요. 한동훈이가 그 당시 대표였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의 또 후배들이 뭡니까? 검찰에도 있고요. 그런데 한동훈이를 포획하라고 잡아다가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니까 그리고 한동훈이가 또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끝났구나. 이러고 이제 또 어떤 권력에 말이죠. 붙기 위해서 말이죠. 권력을 유지하게 되면 경제적인 이익도 얻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인데 마지막으로 이런 말 하고 끝내겠습니다. 탐욕은요. 욕심이죠.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깜빵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뇌물 좋아하면 안 돼요. 공짜 점심 없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